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매일 먹는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과 생명을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암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익숙해져 온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조용히 몸속 환경을 바꿔가며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터전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믿음이 사람들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암 예방과 치료 과정에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전문가들은 전체 암 발생 원인의 약 30%에서 50%가 이러한 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거나 피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몸의 대사 환경과 면역 체계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는 다른 대사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특정 환경에서 더 잘 성장하고 증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과 생활 패턴이 바로 그 환경을 결정짓는다. 정제된 당류와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당 변동을 심화시키고 인슐린 및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분비를 촉진하여 암세포가 번성하기 좋은 조건을 만든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을 줄여 암세포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습관은 단기적인 다이어트나 일시적인 유행 식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몸의 팬 습관을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더해질 때 비로소 신체는 암 발생 위험을 낮추고 이미 진행된 암의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추게 된다. 결국 암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약물이나 시술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의 선택과 생활 속의 작은 결정들임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들은 신체적, 감각적 변화를 겪게 되며 이는 식습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치료 과정에서 입맛이 변하거나 후각이 과도하게 예민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좋아하던 고단백 식품에서 쓴맛이나 금속 맛을 느끼게 되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 향이나 맛에 민감하게 반응해 식욕이 급격히 저하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영양 섭취량을 줄이고 체중 및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면역력 약화와 회복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환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섭취한 특정 음식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주변에서 암에 좋다는 말을 들은 특정 식품만을 맹신적으로 섭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식단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영양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치료 중 단백질 수치가 떨어지면 치료 계획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진 역시 환자에게 충분한 영양 섭취를 강하게 권고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가 경험하는 미각 변화, 후각 예민성, 소화장애, 그리고 심리적 불안 요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맞춤형 식단과 섭취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야만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고 장기적인 회복 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대사 과정과 에너지 이용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특정한 체내 환경에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증식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혈당 변동이 심한 환경은 암세포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 이는 정제된 설탕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때 자주 발생한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도 함께 증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를 보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습관은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세포의 DNA 구조에 손상을 주고 돌연변이를 유발하여 암 발생 위험을 키운다. 고지방 음식,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은 이러한 유해 환경을 강화시킨다. 반대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과 같은 식물성 화학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활성화되고 염증이 완화되어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이 형성된다. 결국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은 암세포가 번성할 무대를 깔아줄 수도 혹은 그 성장을 억제하는 장벽을 세울 수도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식단을 구성할 때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항암 효과가 입증된 성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 환자들 사이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정보가 입소문을 통해 퍼지면서 식습관에 심각한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단식을 하면 암세포가 굶어 죽는다는 믿음이 있는데 실제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영양을 빼앗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식을 하면 오히려 환자의 근육과 정상세포가 먼저 손상되고 면역력도 급격히 저하된다. 또 다른 오해로는 채식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식물성 식품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동물성 식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철분이나 비타민 B12와 같은 필수 영양소는 채식만으로는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 여기에 육류 자체보다 문제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이므로 지방을 제거한 살코기를 적정 횟수와 양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음식을 날 것으로 먹어야 한다거나 해독 주스와 같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방식은 소화 흡수를 방해하고 영양 불균형을 악화시키며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설탕이나 탄수화물을 전면적으로 끊는 것도 오해 중 하나다. 흰쌀, 흰빵, 면류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제한하는 것이 좋지만 귀리나 보리, 각종 채소와 적당량의 과일은 항산화와 항암 작용에 도움을 주므로 오히려 섭취를 권장해야 한다. 이처럼 단편적 정보나 극단적 식습관은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균형 잡힌 시각과 검증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평소에 안전하다고 여겼던 음식도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선택과 조리, 보관 과정 전반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날음식이나 덜 익힌 고기, 육회, 생선회, 게장, 반숙 계란 등은 살모넬라나 기생충, 각종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피하거나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철저히 세척하고 가능하다면 채소는 익혀서 과일은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좋다. 장을 볼 때는 신선도가 높은 소량을 구입해 가능한 한 빨리 소비하며 남은 음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냉장 보관 중에도 세균은 증식할 수 있으므로 조리 후에는 2시간 이내 냉장 보관하고 재섭취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충분히 재가열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길거리 음식이나 제조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비위생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 시에는 튀기거나 기름에 굽는 방법보다 찌거나 삶는 방식을 선택해 소화 부담을 줄이고 질긴 식재료보다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조리 도구와 조리대, 손 위생 관리도 필수이며 식품 보관 시에는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 것과 익힌 음식을 철저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위생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 식단 관리가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이고 치료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일부 환자들은 특정 음식이 암세포를 성장시키거나 재발을 유발한다고 믿어 불필요하게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선택과 조리 방법을 통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품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육류는 발암 물질이 조리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지만 지방을 제거한 살코기를 불에 직접 닿지 않게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된다. 주당 섭취 횟수를 2-3번 정도로 조절하면 체력 유지와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유제품 역시 과거 일부 연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어 암 환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저지방 또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이점을 줄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단, 지방과 당 함량이 높은 가공 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콩류에 대해서도 호르몬 의존성 암, 특히 유방암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소플라본이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농축된 성분을 보충제로 섭취하거나 당이 많이 첨가된 두유 제품은 피하고 두부, 된장, 나토 등 자연스러운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러한 식품들은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선택과 조리, 섭취 방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하므로 편견을 버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균형 있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암 예방과 회복을 돕는 식품군에는 과학적으로 항암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재료들이 있으며 이를 일상 식단에 적절히 포함하면 체내 환경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먼저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비롯한 십자화과 채소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해독 효소의 활성을 촉진한다. 다만 이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조리 시간을 짧게 하고 살짝 데치거나 볶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마늘과 양파는 알리신이라는 유기 화합물을 포함해 강한 항산화 및 항암 작용을 나타내며 이를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 조리 직전에 다지거나 으깨는 것이 효과적이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지용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 콩류는 대두, 렌틸콩, 병아리콩 등 다양하며 이소플라본을 비롯한 식물성 화학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 기여한다.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DNA 손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들 식품은 구하기 비교적 쉽고 샐러드나 요거트와 각종 반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실생활 적용이 용이하다. 중요한 것은 단일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 이러한 항암 식품들을 다양한 색과 형태로 조합해 섭취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암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6가지 재료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유지와 면역력 보강에 이상적이며 가공이 최소화된 제품을 선택해 삶거나 찢어 샐러드에 곁들이면 간편하면서도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둘째,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냉동 제품을 활용하면 경제성과 보관 편의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요거트에 넣거나 갈아서 건강한 간식으로 즐길 수 있다. 셋째,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 풍부한 대표적인 항암 채소로 전자레인지용 찜기에 간단히 쪄서 들기름, 다진 마늘, 간장, 올리고당으로 간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살릴 수 있다. 넷째,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 공급원으로 조리 활용도가 높으며 찌개나 볶음뿐 아니라 우유나 무가당 두유와 함께 갈아 마시면 든든한 한 끼 대용이 된다. 다섯째,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해 DNA 손상을 막고 항산화 작용을 촉진하며 색이 다양한 품종을 섞어 섭취하면 파이토케미컬 효과를 넓힐 수 있다. 여섯째, 아티초크는 손질이 다소 번거롭지만 강력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채소로 겉잎과 가시를 제거한 뒤 속 부분을 찌거나 삶아 올리브유에 찍어 먹으면 영양과 풍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 6가지 재료는 개별로도 훌륭하지만 서로 조합해 식단에 주기적으로 포함시키면 항암 효과와 영양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종류와 양뿐 아니라 배치와 색깔의 다양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한 끼 식사를 하나의 접시에 담는다고 가정했을 때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은 다시 셋으로 나누어 통곡물, 과일, 단백질 식품을 각각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채소와 과일은 가능한 한 다양한 색을 포함해 무지개색에 가까운 구성을 목표로 하되 하루에 모든 색을 다 채우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서너 가지 이상의 색을 매 끼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침에 녹색 채소를 많이 먹었다면 점심에는 주황색 당근을, 저녁에는 붉은색 토마토를 포함하는 식이다. 이러한 색의 다양성은 파이토케미컬의 종류를 넓혀 항산화와 면역 강화 효과를 높인다. 기름은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것으로 바꾸고 튀기거나 직화로 굽는 조리법보다 찌기나 삶기를 주로 사용해 발암물질 생성을 줄인다. 견과류는 셀레늄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 시 열량이 높아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량인 아몬드 10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공 견과류보다 소금과 당이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구성 원칙과 조리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식단의 질을 높이고 암 예방 및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오랫동안 몸에 뺀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암 예방과 회복을 위한 식단 개선은 욕심내지 않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모든 음식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식품으로만 채우기보다 기존 식단에 건강한 재료와 조리법을 조금씩 더하는 방식이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일 먹던 흰쌀밥에 통곡물을 섞기 시작하거나 주말마다 한 끼 정도는 채소 위주의 메뉴로 구성하는 식이다. 이러한 변화를 혼자만 시도하기보다 가족과 함께 공유하고 조율하면 식단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고 정서적인 지지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전해 듣는 민간요법이나 근거 없는 건강식품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의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기반으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식습관 변화는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이어가야 하는 생활 습관이므로 체력과 심리 상태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 순간 새로운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고 이는 암의 재발 위험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튼튼한 기반이 된다. 결국 핵심은 완벽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꾸준함과 가족, 전문가와의 열린 소통이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